현장 검증이라고 했는데 이화영 술 연어 먹여 회유하는데 걸린 시간 딱 23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또 박상용 검사와 관련한 뉴스들이 속보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서울고검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건 뭐 회유했다 어쩌고 하는 그거를 이첩을 받았죠. 이첩을 받아서 사건 이첩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이것은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박상용 검사의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 상당무계한 이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하죠. 그 특검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특검보가 이 특검 2차 내란몰이 특검보가 김호준 방송 나가서 지금 수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2차 내란몰이 특검 이 박상용 검사를 어제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오늘 밝혔습니다. 뭐 직무도 정지시키고 막 징계한다고 하고 하다가 이제 수사하겠다. 출국 금지시켰다. 입건했다. 피의자다.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박상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정부 기관이 전부 다 총 동원돼 가지고 박상용 몰이 박상용 찾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서울고검에 무슨 뭐 말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재명 그 공수 취소하려고 뭐 연어 파티 술 파티 이거 막 그 사건 엮으려고 하는 그것을 서울고검에다가 만들었는데 인권 침해 정권 태스크포스 여기서 이 내란몰이 소위 말하는 종합특검에 관련 사건을 이첩을 했죠. 이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내란몰이가 이제 약발이 안 먹히니까 이 국정농단 몰이로 가기 위해서 빌드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일단 박상용 검사부터 출국 금지시키고 입건하고 피의자를 입건하고 그 다음에 박상용 뒤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미리 아무 근거도 없이 턱 걸쳐놨기 때문에 막 휘젓겠다는 이야기죠. 지방선거 앞두고. 이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당연히 발끈하죠. 국조특위를 하는 동안 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서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출국 금지가. 나는 진술 회유를 한 적이 없기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SNS에 또 직무 정지를 내리고 추가 감찰을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을 해서 정성호는 법무장관이 아니라 정무장관이냐? 정무장관입니다. 정무장관. 정성호는 원래 친명 7인의 자장이죠. 자장 하다가 딱 한마디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죠. 어디다가 정성호를 써먹을까 하고 있는데 정성호가 이재명 그 대선 직후에 그 이재명에 대한 어디 그 강연 나가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그거 다 공소 취소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모든 일이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 그 재 털어내기.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정부장관이죠. 법무장관이 아니고 정부장관이죠. 그 박상용 검사가 그 핵심을 딱 그 집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대장동 수사했던 검사 9명 또 감찰을 한다고 또 나섰죠.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이제 곧 10월달 되면은 검찰청 문 닫습니다. 문 닫는데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죠. 하긴 뭐 지금까지 검사들이 부글부글 해도 별다른 뭐 행동은 하지도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제 박상용 검사 같은 사람이 더 계속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국정조사 이 기간에
강백신, 엄희준 이런 검사들 말고도 벌써 여기에 참전을 하는 검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을 하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는 당시 대북 송금 수사팀의 주임 검사였죠. 주임 검사, 평검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북 송금 수사를 총지휘한 검사는 따로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주임 검사이고 누구냐 하면은 홍성욱 전 수원지검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은 박상용 검사가 혈혈단체로 막 싸우고 있는데 같이 그때 수사를 했던 수사팀의 수사를 지휘한 홍성욱 전 수원지검장이 입장문을 내서 과거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에서 다 인정을 했죠. 북한에 돈 보낸 거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비용, 500만 달러는 스마트폰 사업비 다 대법원에서 확정을 해서 7년 8개월 이하형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다 거론을 하면서 그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죠.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그거야말로 조작이고 은폐다. 그게 조작이다. 당신들 지금 하는 게 조작이고 은폐하는 거다. 정권의 힘으로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거를 조작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1심 판사 3명, 2심 판사 3명, 대법원 판사 소부니까 4명, 전부 다 10명이 전부 다 그 조작에 가담을 했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욱 전 수원지검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표적 삼아서 감찰과 불법 수사를 진행하는 건 명백한 보복행위다. 이하영 사면과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 지금 이하영 사면은 사면이나 공소취소는 그거는 그거고 지금 이재명 것도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계속 박상용 검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홍성욱 전 지검장도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이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원래는 정인 선서를 하려다가 그 제보를 받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선서를 안 했다고 했죠. 뭐냐 하면은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자, 공소 취소를 하려면은 공판 검사가 해야 되죠. 지금은 아직 검찰이 숨이 붙어 있으니까는 공판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안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공소 취소를 시키면은 나중에 정성호 감옥 가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젊은 공판검사가 나중에 본인이 역사의 죄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왜 합니까, 그걸? 그리고 뭐 검찰이 지금 뭐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 좌파 정권에서 국리 끝에 놓은 게 특검입니다, 특검. 지금 여태까지 3개의 특검, 뭐 2차 내란몰이 특검, 이거 아니고 2차 내란몰이 특검에서는 수사를 한다고 가져갔고,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한다고 가져갔고, 뭐 연휴 파티, 술 파티, 뭐 말도 안 되는 거 수사한다고 가져갔고, 새로 만들려는 특검은 좌파에서 만들려는 게 조작 기소 특검. 조작 기소 특검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박상용 검사가 무선 정언을 했으니까 정언 때 섰다 치면은 무선 정언을 하더라도 이거 전부 다 위정이다 해가지고 그냥 이 수사를 해야 돼. 그래서 특검을 만든다는 거죠. 검사를 이제 수사를 하는 거니까 특검을 만들어서 그 특검에서 박상용도 처벌하고 지금 검찰에서 공판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가져가려는 겁니다. 다 사건을 이첩해. 조금 전에 서울 고검에서 사건 전체를 내란몰이 특검으로 이첩을 했죠. 뭐 술파티, 연어파티 어쩌고 하는 거. 그것처럼 대북 이재명의 관련된 사건, 대북 송금 자체를 검찰에서 뺏어가는 겁니다. 특검법에 그렇게 만들면 되죠. 이 내란 기소, 뭡니까? 뭐 조작 기소, 소위 조작 기소 특검이 요구를 하면은 검찰에서는 사건을 넘겨줘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공소권까지 다 가져가서 공소를 특검이 취소해 버리는 거죠. 이재명 정권이 만든 특검이.
그 시나리오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막혔죠. 뭐에 막혔느냐. 박상용 검사가 정인 선서를 안 해버리니까 위정으로 고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국정감사 할 때 박상용 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이 연어술 파티 없었다고 한 게 그게 위정이다. 6개월 전으로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지금 당장 하지 못하니까 그게 위정이다 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고발 의결을 했죠. 이게 다 짜놓은 그 로드맵대로 딱딱딱딱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씩 삐걱삐걱 하니까는 이 또 다른 꼼수를 써서 그것을 메꿔놓고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저는 이런 일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이재명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재명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뭐 5개가 중단됐는지 뭐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 특가법상 뇌물죄인데 저거 무기징역도 그거 받을 수 있는 건데 저 재판이 중단돼서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지방선거 앞두고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박상용 검사도 스타 그 검사 뜨고 그다음에 이제 강백신 뜰 거고 이슈가 됐고 국민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저 하는 행태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지금 과정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자기 죄를 없애버리고 저 임기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임기가 그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도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는 없애버리려고 하지만은 그 없애버리려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무리수들이 막 눈에 띄고 위법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하면서 새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탄핵 대상도 될 수 있는 거죠.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를 하면 그 위헌입니다. 상권 분립 국가에서. 자,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오늘 이 현장 검증을 간다. 현장 검증을 한다고 수원지검에서 현장 조사를 오늘 했습니다. 이 연어 술 파티가 벌어졌다. 수원지검에서. 그래서 진술 해요를 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물병에 옮겨 담는 장면부터 민주당 자기들이 막 재연을 했습니다. 재연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게 조작 쇼지. 아니 진짜 재연을 하려면은 밖에서 뭐 편의점에서 그 술 사다가 갖다 놓고 이런 쇼 하지 말고 진짜 재연을 하려면은 간단한 방법이 있죠. 그 같이 술 먹었다는 사람들 다 같이 모아놓고 그리고 술 먹는 거를 술을 먹여가지고 해요를 했다는 박상용 검사도 부르고 그 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부르고 술 먹었다고 주장하는 이하영 부르고 그 자리에 저녁 먹으러 갔다가 들어오니까는 술 먹은 흔적이 없더라고 했던 설주한 변호사도 부르고 그래서 딱 하면은 이게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리고 그때 같은 교도관들 그때 처음에 전수조사했을 때 아무도 그런 자리 못 봤다고 했던 교도관들이 30몇 명이나 있었죠. 그거 다 불러가지고 그대로 재연하면 되지. 무슨 그 고검 TF라는 데서 그 억지로 짜놓은 그것 가지고 이 4병의 술을 생수병 2군데다가 나눠 소분해가지고 그걸 마셨다. 그런데 그 고검 TF에서 주장을 하는 그것 가지고 시간대별을 요약하면은 소주 4병 마시고 연어 집어먹고 그 다음에 연어도 지금 연어 파티라고 하는데 거기 안 없고 10,000원짜리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참 이 네이밍하고 프레임 짜는 데는 도사들이죠. 좌파에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오기 전에 깨끗하게 싹 치우는 데까지 23분 걸렸다. 23분 걸렸다. 신묘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 SNS에 그 타임라인이 몇 가지 이렇게 그려져서 SNS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어 술 파티 23분 타임라인 재구성해보자. 자, 이 법무부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는 조사 결과에 나오는 겁니다. 2023년 5월 17일 17일에 날짜도 계속 바뀌었죠. 날짜도 바뀌고 술 먹었다는 장소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2023년 5월 17일에 먹었다 치고 18시 37분 오후 6시 37분에
주류 위조 및 준비, 소주 4병을 물병에 소분해서 위장을 했다. 물처럼. 그게 3분 걸렸다.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 사고 물 3병 사고 하는데 3분 걸렸다. 검찰청으로 이동을 했는데 5분 걸렸다. 보안구역 기록 없이 무단 통과하는데 4분이 또 걸렸다. 주류를 세팅하는데 2분 걸렸다. 세팅해야죠. 연어 도시락, 연어 파티라고 하는데, 이 도시락 사고 했으니까는 주류 세팅하는데 2분 걸렸다. 자, 그리고 6분 동안, 그러면은, 연어를 먹고, 술 마시고, 심리를 무력화시켜서, 이하영의 심리를 무력화시켜서, 허위 진술 시나리오 최종 조율을 했다. 6분 동안, 6분 만에. 자, 그리고, 변호사 올 시간 돼서, 술잔 변호사 보면 안 돼. 빨리 끝내. 그래서 서둘러서 후다닥 채웠는데 술잔 변호사가 7시에 왔다. 그래서 3분 만에 먹었던 거 다 채워버렸다. 정말 신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어쨌든 간에, 좌파는 진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선동을 하고 왜곡을 하는 그 기술이 중요한 거지 진실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사드 괴담 그 전에 강우병 괴담 이거 할 때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향을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강우병이 진실인지 사드 전자파가 진실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토론이 없었다.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토론이 없었다. 그냥 그렇다 치고 전제로 해서 검증할 필요 없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왜곡하고 선동하는지만 맨날 회의를 했다. 이 23분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그냥 술 먹었잖아. 그리고 겨우 오늘 재연한 게 뭐 재연한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 안에서 정말 설주한 변호사도 부르고 전부 다 불러서 하면은 딱 드러날 일을 이게 재연한 게 참 한심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소주와 물, 담배를 샀다는 지금 영수증 하나가 딱 근거입니다. 영수증에 적힌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민주당 사람들이 그 편의점이 당시 쌍방울 쪽 직원이 술과 생수 등을 산 장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한번 구매해 보겠다. 그래서 반입 과정을 재현하겠다. 그러니까 이 편의점에서 영수증에 넣은 거, 술 산 거, 그 술에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먹고 하는 그 현장을 재현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편의점에서 영수증대로 한번 사보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없는데, 그 술 자체가. 먹었다는 게 없는데, 그냥 술 샀다. 장봉을 직원이. 자기들끼리 먹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산 것처럼 소주 3병, 물 3병, 담배 한 갑, 봉투값 100원을 포함해서 12,100원이 결제됐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보겠다.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똑같이 해보겠다고 편의점 들어가니까 편의점 점주가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촬영하지 마. 지금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무슨 촬영을 하고 난리를 쳐. 촬영하면 안 돼. 팔지 않을 거야.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겠습니까? 그 전에도 막 민주당 가가지고 여기서 술 사갔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괴롭혔겠죠. 그런데 이제 카메라까지 막 기자들까지 오니까는 오히려 화를 내버렸다.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구매를 마친 뒤에 참 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 앞에서 재연을 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서 시연을 한번 하자. 페트병에 있는 물을 버리고 빈 물병에 소주를 붓는 방식으로 재연을 했다. 그를 술을 생수처럼 보이게 들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치자.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그거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어 술 파티가 1315에서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313호로 바뀌고 영상 녹화하실 구조도
민주당 설명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 이제 국민의힘이 갔다 와 보니까는 작은 창이 있다고 민주당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창이 커서 밖에서도 안이 다 보인다.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자, 이런 여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는 짜맞추기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현장 재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